이름하여 코나 탐험대, 탐험대 선배님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이 현대모터스튜디오 고향까지 아침 일찍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채용팀의 이선민 대리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메인 MC인 정혜주 대리님의 축하 인사와 함께 저희 2017년 자페어 시즌 10 성대한 막이 열렸는데요. 인재채용팀에서는 매년 다양한 방식, 채널, 기회들을 통해서 지원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 자페어는 저희 채용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 가운데 지원자 여러분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만나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자페어 내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이 H스토리의 첫 코너를 저희 코나 탐험대와 함께 시작하실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여기 같이 나오신 선배 사원님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코너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신차 CF 많이 보셨던 코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볼 텐데요.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내가 어느 부분에 현대자동차 하반기에 지원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코나 탐험대는 상품 부문 그리고 전략 지원 내에 경영 기획 그리고 연구개발 부분의 기술 경영 선배님들이 모여서 이 코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민과 노력을 하셨는지 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해서 지금의 코나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나를 어떻게 다양한 차종이나 시장이나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장 속의 코나를 만들게 되었는지 가장 첫 저희 코나 탐험대 H스토리를 소개해 주실 선배 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글로벌 경영연구소의 지역분석이실 박종혁 대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하시면 두 번 하려고 했는데 바로 첫 번에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코나 H스토리의 첫 번째 시간 코나 마켓 리서치 스토리를 맡은 박종혁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경영연구소 지역분석 2실에서 근무하는 박종혁 대리라고 하고요. 현재는 입사한 지 8년 됐습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내수, 국내라고 하죠. 국내 시장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보시면 제 사진이 보일 텐데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제 딸 이렇게 세 가족이 행복하게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행복한 힘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옆에 보이시는 제 책상에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책상에서 저는 모든 업무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책상을 자세히 보시면 복잡한 도표가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국내 시장 수요를 전망하고 소비자를 분석하고 경쟁 업체의 전략을 분석하고 또 경제 정책이나 정부 정책 등의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심도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저의 업무입니다. 자, 그럼 올해 7월 출시된 소형 SUV 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시장 분석을 할 때 되게 거시적인 포인트에서 점점 간격을 좁혀서 결국은 핵심적인 포인트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번 소형 SUV 시장에 진입한 코나 역시 소형 SUV의 특성이 어떠한지 위의 방법을 활용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의 상단을 보시면 자동차 시장 수요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수요 같은 큰 거시적인 국제에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 이후로 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과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시장 수요가 잠시 감소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2010년부터 다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수요가 성장한다고 해서 와, 수요 잘 올라간다 라고 감탄만 할 수 있을 수는 없고요. 제 업무 특성상 그러면 수요가 왜 오르는지 이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물론 수요가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흥국의 성장이라든지 그 경기 호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자동차 시장 수요가 가장 많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바로 하단에 보이는 SUV 시장의 성장이었습니다. SUV가 사실 고객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지금은 많이 친숙해졌지만 예전에는 사실 세단이라고 불리는 보이 승용차들을 더 많이 선호했잖아요. SUV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크게 성장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 SUV의 스타일이 너무 좋아졌어요. 디자인이 많이 예, 좋아졌다는 말씀이시죠? 예전에는 오프로드 중심의 좀 투박한 SUV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도시형 스타일의 세련된 SUV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거기에 많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SUV 수요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무려 시장의 34% 정도를 SUV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빨리 증가하는 SUV 시장의 내부 상황은 어떠한지 분석의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내부 시장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SUV는 차급별로 크게 4가지 차급으로 구분하는데요. 소형부터 대형까지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SUV 시장의 그 비중을 보시면 우리에게 친숙한 투싼이 속한 준중형 SUV와 산타페가 속한 중형 SUV가 기존의 시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즈음 해서 이 SUV 시장에 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왠지 저 가장 하단에 있는 짙은색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답변이 청중한테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실망스럽네요. 제가 눈빛을 보고 다들 짙은 저 그래프를 보고 계신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네네. 회사에 오시면 이렇게 멍하니 보시면 안 됩니다. 도표를 드렸을 때 뭔가 이 핵심적인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프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하단에 위치한 소형 SUV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09년 이전에는 상당히 미미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가 점차 증가해서 2010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SUV 시장 내에서 무려 2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형 SUV가 급격하게 커지는 원인은 SUV 시장이 크게 확대되다 보니 그 안에서 소비자의 니즈가 되게 다양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 소형 SUV를 원하는 수요층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소형 SUV가 커지는 것이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지역적 수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은 가장 자동차 주요 판매국인 중국, 인도,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 이렇게 5개 시장을 보겠는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각 지역별로 소형 SUV의 성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흥국인 중국과 인도,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내수 시장 모두 공통적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시장은 그 신흥시장 전용 모델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선진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글로벌 모델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수시장입니다. 이 내수시장은 현대차가 그동안 그 자동차 수요를 견인해 왔는데요. 현대차가 소형 SUV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에 티볼리가 출시함으로써 소형 SUV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소형 SUV에 대한 잠재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소형 SUV의 인접 차급인 소형 차급이나 준중형 차급의 수요층까지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기아 니로가 출시됨으로써 소형 SUV 시장의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런 소형 SUV 차종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티볼리를 시작으로 해서 그죠? 네. 많이 보실 수 있죠, 최근에. 네, 이 소형 SUV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제가 관련 보고서를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소형 SUV가 별로 좋아하는 차급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지역별로 소비층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5개의 국가의 소비층 특성인데요. 상단에는 신흥국인 중국과 인도, 하단에는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국내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흥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상당히 구매층 연령이 낮습니다. 보시면 34.5세, 37.8세 같이 30대 위주의 수요층이 소형 SUV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연령이 낮아요. 네. 그리고 대리님 연령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워낙 동안이라서 또 동안이시죠. 오해하실까봐. 8년 차십니다. 네. 또한 그 디자인이나 명성 같은 좀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두는 소비층이 많습니다. 반대로 선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50대 위주의 좀 고연령층, 상대적으로 고연령 수요층이 많고요. 품질이나 가격, 사양 같은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소비층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또 이 국내 시장이었습니다. 소형 차급이다 보니까 그 구매층 연령은 다소 낮은 편이긴 한데요. 제가 이 국내 시장을 조사하면서 가장 놀랬던 점이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 소비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남성이 49.3%밖에 안 돼요. 50% 이상이 여성 구매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입사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차를 동기들이나 회사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 차를 구매하는 걸 보면 여자 아이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차급이 일단 승용보다 저런 소형 차급이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최근에 나온 스토닉이나 코나 같은 차종을 알아보고 확실히 여자들의 SUV에 대한 그 장벽이라던가 마음의 그 벽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SUV가 너무 아담하고 또 이쁘다 보니까 여성 소비층의 그런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들이 또 상대적으로 SUV 운전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 SUV라고 하면 당연히 그 남성들의 좀 멋을 뭐 이런 느낌을 연상시키면서 남성 수요층이 대부분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소형 SUV가 들어오면서 여성 수요층이 SUV 차급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나가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면 목표 수요층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종합하자면 그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의 수요층 특성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단일 모델로는 대응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경쟁사들은 어떤 식으로 이 소형 SUV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룹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 하이브랜드가 되게 많습니다. 오펠, 뷰익, 쉐보레 같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들이 공동으로 SUV를 개발해서 선진 시장에 차별화된 모델을 아주 단기간에 출시하는 전략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저희 당사 현대 같은 경우에는 신흥 시장에 먼저 크레타를 개발해서 선 투입을 하고 크레타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흥 시장용 코나를 개발해서 17년 이후에 출시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저 크레타라는 차종이 신흥 시장인 인도나 뭐 현지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인도 시장에선 지금 1등이에요. 해당 차급에서. 제일 많이 팔리나요? 네,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이었지만 아주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마찬가지로 폭스바겐도 신흥 시장용 모델과 선진 시장용 모델을 차별화해서 17년 이후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진 시장에 코나를 투입할 때 과연 어떤 점을 개발의 중요점으로 갖고 갈 것인가? 국내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그것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나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현대차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SUV 풀 라인업을 구축하게 됩니다. 소형 SUV인 코나와 기존 준중형 SUV인 투싼 간의 컨셉과 수요층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또한 최근에 국내 시장의 상품 만족도가 소비자별로 되게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현대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좀 비슷해지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종별로 어떤 차별점을 갖고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형 SUV인 코나는 이미 시장에 진입할 때 선진입해 있는 모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티볼리나 우리가 아는 QM3, 트랙스 이런 모델들이 다 진입해 있는 상태라서 이들과 다른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이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코나가 선진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어떤 개성을 가지고 차를 투입할 것이냐, 이것이 코나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향후에 코나가 들어갈 때 뭐 독특한 디자인이라던가 압도적인 성능, 다양한 기능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발에 구현을 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러한 개발의 디테일한 과정들은 옆에 계신 이 상품 전문가이신 김재민 차장님께서 저보다 더 정확하게 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경영연구소 지역분석이실의 박 대리님이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차종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시장 조사나 고객 조사가 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아마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제대로 된 상품 기획을 해야겠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상품을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께서는 상품 조직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상품에 대한 비밀을 좀 풀어주실 저희 선배 사원님 모셨습니다. 상품전략본부 지역분석이실의 김재민 차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상품전략본부 상품기획 1팀에 있고요. 저는 김재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상품기획하면 좀 막연히 되게 어렵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급적 좀 쉬운 언어로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해왔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들어주시고 가급적 저처럼 상품기획에 한번 몸담고자 하는 후배님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서 말씀드린 코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앞서 이제 박종혁 대리처럼 가족을 통한 소개는 아니고요. 어느덧 이 젊은 분들 사이에서 제가 이 일을 13년을 해왔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좀 어떻게 시간이 가나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차들이 제 훈장처럼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획을 했거나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프로젝트는 되게 옛날 차종이죠. 저 NF 개조차부터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됐던 i30, i40를 거쳐서 지금은 투싼급 아래 소형 SUV의 어떤 상품계의 워킹그룹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는 가장 최근에 이제 코나를 런칭한 뒤에 이미 미디어에서도 공표를 했지만 도심형 픽업이랄지 코나보다 더 작은 SUV를 상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에 런칭된 실제 코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서 이제 박종혁 대리가 이제 말씀드린 건 좀 일부 중복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나를 하면서 가장 갖게 된 근본적인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미 시장에 런칭된 저 다양한 경쟁차들과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근데 이미 이 모델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주크랄지 트랙스랄지 이런 부분들. 저마다 이제 디자인이나 공간성이나 연비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코나가 새로이 파고들 만한 영역이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그 방향을 찾고자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내부적인 이슈였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만들어진 소형 SUV인 크레타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3세대를 거치면서 현대의 간판 모델이 된 투싼 이 두 모델 사이의 간격이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이 사이에 새로운 모델을 넣으면서 신규 수요를 창출을 하고 기존의 저 크레타와 투싼의 영역은 뺏지 않으면서 수요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게 외부적, 내부적 이 고민이 저에겐 가장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러한 고민들, 상품 기획의 모든 고민들의 해답은 소비자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업무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메인 타겟으로 삼은 서유럽, 북미, 국내 이 선진 시장 위주로 굉장히 심층적인 시장 조사를 합니다. 이 시장 조사도 사실 저희 본부 내부적으로 전담팀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 시장 조사를 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얼핏 보이는 데모그래픽이나 소비자들의 특성은 일부 달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세 지역의 소비자들을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트렌디한 자신의 개성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트렌디한 디자인 못지않게 SUV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실용성, 공간성이나 연비나 펀트 드라이브 이런 부분들이 잘 융합된 모델을 지금 원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모델들을 봤을 때는 어느 특정 분야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USP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잘 융합된 어떻게 보면 완성형 크로스오버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동안 좀 배타적으로 느껴졌던 스타일링과 실용성 이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다 잡아보자 라는 컨셉에서부터 코나의 상품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쟁차들 같은 경우는 각 이제 차종마다 소구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모두 다 잡겠다. 그래서 잡았던 거죠, 차장님? 저희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심이 과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저 옆에 코나도 서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이 두 마리 토끼가 잘 밸런스를 찾아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장표를 제가 굳이 가져온 건요. 실제로 그 저희 본부에서 저희 팀 위주로 그 경쟁차들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내부적인 차만 타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코나라고 하면 아까 보신 그 경쟁 모델들을 도입을 해서 단기간 타보는 게 아니고 최소 2년 가까이, 한 2년 가까이 실제로 그 상품 기획자들이 실생활에서 그 차를 장기간 타보면서 체험형 상품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은 이런 모니터링이 없을 때는 뭐 인터넷 매체나 이런 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경쟁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그 차를 굉장히 오랜 기간 타보면서 그 느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특히 기본 상품성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실제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게 실제로 업무 중에만 꼭 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출퇴근 시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가도 뭐 아이디에이션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담당자들이 나가봐서 차를 타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차장님, 사실 저는 이제 연구소에 있는 차량 평가 조직이 실제로 경쟁차들을 타보고 시험하면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품 조직에서도 이런 경쟁차 모니터링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연구소 분들이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비슷한 레벨로 서로 얘기가 되려면 저희 본사 쪽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저 모니터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일단 디자인인데요. 실제로 이제 뭐 공표가 됐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뒤에 화면에서 보시는 저 세안이 실제로 저희 2차 품평 단계 때 서로 컴페티션을 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A안이 여러분들 지금 뭐 알고 계시는 코나의 디자인이죠. 디자인이고 A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B안, C안 상대적으로 좀 더 모던하고 세련되고 단정한 디자인안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워낙 컨셉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의견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디 투표율이 어떻게 좀 배분됐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단 보시는 C안보다는요, 그 지금 현재 A안이 한 절반, 그 다음에 좀 모던한 좀 유러피안 디자인인 B안이 절반. 그래서 굉장히 좀 의사결정이 힘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워낙 좀 개성이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좀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가자라고 이제 경영진들께서 힘을 실어 주셨고요. 그 의사결정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들이 있었지만 아래 보시는 대로 저희가 이 디자인을 소비자들한테 평가를 받았을 때 다행스럽게도 전 지역 공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지금 저 디자인으로 양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실제로 디자인이 차종으로 오픈되기 전에 이제 잠재적인 고객분들에게 소비자 이제 설문을 실시하셨던 건가요? 예, 그래서 저 개발 단계에서 사실 디자인이 오픈되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보안 속에서 소비자를 리크루팅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이 소형 SUV 차급에서 일반화된 사양들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가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IT나 이제 안전 관련된 사양을 좀 중점적으로 상위 차급에서 쓰고 있는 사양을 좀 어렵지만 하위 차급으로 좀 많이 끌어내리려고 했고요. 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첫 번째 보시는 멜론 어플리케이션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카카오사, 그러니까 ICT 업체와 개발 단계부터 처음 협업을 해서 한번 만들어낸 뭐 시작은 미약합니다만은 좀 장기적으로 초석을 좀 다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능동형 안전 사양도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만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양들을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가장 큰 소득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저 IT 기능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일단 국내 런칭이 됐고요. 참고로 이제 유럽이 이제 다음 달부터 양산 및 런칭이 들어가고 미국은 연말에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뿐만이 아니라 상품 기획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그 한 4년여의 기획 단계 동안 제가 생각했던 컨셉이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렇게 인지가 되고 좋은 반응으로 이어져서 판매가 호조를 이룰 텐데요. 다행스럽게 일단 내수는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초기 판매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미국은 아직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뭐 보시는 주요 매체에서도 굉장히 평이 좋고 실제로 현지 딜러나 법인에서도 평가가 좋아서 물량을 좀 더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론적으로 굉장히 보람찬 프로젝트였다고 지금 돌아보고 있고요. 제가 뭐 이 한 6, 7장의 장표로 이 자동차 상품 계획 업무에 대해서 온전히 다 전달해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히 드리실 수 있는 말씀은 한 10년 넘게 상품 계획을 해온 상품 계획자로서 이 자동차 상품 계획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 능력 있는 여러분들의 저 자동차 상품 계획 업무의 지원을 좀 기대를 하며 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미 나는 전략 지원의 상품이라는 직무, 상품이라는 부문을 지원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앉아 계시는 지원자분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지원자분들 또한 역시 맞았어. 역시 상품이구나 라고 느끼셨을 것 같고 또 다른 부문 혹은 내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지 약간 고민하시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이 차장님 프레젠테이션을 보시고 상품에 대한 정말 많은 매력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시장 분석, 고객을 분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상품을 기획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야겠죠. 저희 모니터링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연구개발 쪽에서는 이 부분들을 개발하고 또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소형 RV 1PM의 장민호 연구원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표정이 되게 비장하셔서 긴장 풀고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코나 기술경영 부문 PM 스토리를 발표하게 된 연구개발본부 소형 RV PM에 소속되어 있는 장민호 연구원입니다. 먼저 저도 발표를 하기 전에 저는 제 자식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는 레이고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KX3라는 차인데 제가 이제 중국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중국에서만 파는 차여서 볼 수 없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 갓난아기 코나가 있습니다. 위에 두 차종은 기아차인데요. 저희 남양연구소에서는 현대 기아차 모두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남매의 아버지시군요. 아, 예. 예, 저는 오늘 발표를 PM의 사전적 정의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의 PM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코나의 PM은 무엇인지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를 들어서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M의 정의입니다. 혹시 PM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잘 없으실 거라고 계시는데 많이 알고 계신 예. 것 같아요. PM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건데요. 이건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사실 뭐 PM은 이런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저 말만 갖고 PM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PM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최근에 시즌 새로 오픈했죠. 예, 이거는 지금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지금 시즌 7 오픈해서 저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이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티리온 라니스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예, 이분의 직책은 지금 핸드라는 겁니다. 이 손이라는 거고 왕의 핸드라고 불리거든요. 이 핸드는 나라의 그 내정 또 외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나라의 살림을 다 이끌어가는 나라의 살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PM도 이 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머리도 몸도 발도 아닌 핸드냐? 그리고 이 핸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먼저 지금 앞에서 발표를 하셨지만 전반적인 차량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획, 디자인, 설계, 그리고 시험, 생산, 마케팅 활동까지 합니다.
코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에서 소형 SUV가 이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저희는 20, 30대 젊은 수요층을 타겟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 20, 30대 젊은 수요층이 무엇을 좋아하냐, 결국 트렌드에 민감하고 스타일 또 즐거움을 중시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파워풀한 동력 성능을 좋아하고 여러분 이제 다양한 IT 기기 좋아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설계를 하였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기획자, 또 디자이너, 설계자, 그리고 실질적인 소비자까지 사실 보는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저희 PM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목소리를 조정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결국은 이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비용, 그리고 품질, 그리고 개발 일정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PM의 손이 이제 개발 일정 전반적으로 다 뻗쳐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험, 생산, 마케팅까지 과정을 이뤄내가면 차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진짜 보면은 PM이 전 프로세스에 지금 이제 핸드로서 많이 역할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지금 업무 중에 컨택을 하고 있는 각 부문의 그 컨택 포인트가 몇 분이나 되시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추스린다면? 대략적으로 저는 제 연락처에만 이 코나에 관련된 사람은 한 3, 400명은 있는 것 같고요. 3, 400명이요? 예. 그리고 제가 연락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상품기획팀 나왔지만 네. 전 차장님이랑만 연락하지만 또 차장님 내부적으로도 차장님이 이제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 중간에 있는 정말 예. 엄청난 장난 아니네요. 예. 아직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차량 개발을 하면서 진짜로 이 코나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단계별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 에피소드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획은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코나는 그 파격적인 디자인 또 이제 파워풀한 동력 성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들이 이제 처음에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 화면에 보고 계신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제 포터블 스피커, 캠핑용 조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 이런 거 있으면 좋아하겠다. 요즘 블루투스 스피커도 많이 갖고 다니고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금 끼고 계신 분도 좀 보이시는데요. 그리고 캠핑도 많이 나가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좀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코나 상품에 있었으면 좋겠던 이런 아이템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다양한 아이템을 다 적용하고 다 개발하면 좋습니다. 사실 근데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 아이템들은 나는 필요 없는데 내가 왜 저 돈을 주고 사야 되나?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판매 가격도 올라가고 고객의 그 호응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PM은 기획하시는 분, 또 설계하시는 분, 현실적으로 이제 고객이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보지 않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코나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블루투스 스피커, 내장은 돼 있는데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실성이 없다고 적용을 하지 않았고요. 이따 저 코나 한번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저희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이제 폰 커넥티비티 요소는 다양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멜론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거나 폰 커넥티비티 그런 부분이 사실 젊은 친구들을 젊은 고객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소구하는 그런 매력 포인트일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이따 앉아서 보시면은 되게 편하실 겁니다. 네. 다음은 디자인 단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형 헤드램프라는 새로운 디자인을 저희가 시도했는데요. 이 디자인은 현대자동차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네. 끊어가지고 치고 들어가는 게 또 저의 역할이라 디자인 처음에 봤을 때 램프가 되게 진짜 낯설었어요. 눈이 되게 작다 이런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예, 보통 그 저희는 눈이 하나 있는 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사람도 이제 쌍꺼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눈 건데 이게 파격적인 디자인이어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찬성할 입장이었습니다. 획기적인 파격적이니까. 디자인, 예. 네.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램프 하나인 것을 두 개로 만들다 보면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2배로 들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된 비용으로 차 가격이 올라가면 고객이 또 이제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판매량이 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제 파격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고객이 그 돈을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되면 판매량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PM은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뭐 소비자 분석 그리고 뭐 트렌드, 뭐 기존 차의 문제점 여러 가지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비교를 하여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설계 생산 에피소드에서 조립 순서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고네요, 레고. 예.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남자 여자 뭐 상관없이 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많이 이제 했습니다. 예, 레고 박스를 딱 열어보면은 그 레고 부품이 있고 바로 이제 설명서도 있는데요. 이 왜 레고 순서가 설명서를 보면 어떻게 순서대로 조립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 순서대로 만들면은 무엇보다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더 강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짜는 건 참 논리적인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흐르는 라인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가만히 있고 라인이 움직이면은 사람은 거기서 이제 계속 조립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희 코나는 여기 앞에 보이는 엑센트, 벨로스터, 코나 이게 동일한 라인에서 동일한 흐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차종이 동시에 흘러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상호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 코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파격적인 디자인, 그 분리형 헤드램프라든지 아니면 투톤 루프, 또 이제 사이드에 하키 선수 헬멧처럼 보이는 뭐 블랙 클래딩 부분이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최초로 들어간 부품이니만큼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공정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조립자는 이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물건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부품이다 보니까 설계자는 강건한 설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강건한 설계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뭐 다른 전반적인 다른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성능이 악화될 수도 있고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립하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립자를 추가로 투입을 하면은 그 또한 인건비로 비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집행을 저희 PM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PM은 돈을 갖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걸 이제 고민하는 팀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모든 조직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많은 영향력이 있는 조직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래서 모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화번호부에 몇 명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비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책임으로 저도 이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M의 역할은 그 차량 개발 전반적으로 어디에든 손이 뻗어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대충 PM이 이런 거다 라는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짧은 시간이어서 PM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직접 들어오셔서 경험하시면 여러분도 저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술경영 쪽에 소형 RV PM 장민호 연구원님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PM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제일 생소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 직무일까 제일 궁금한 부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채용 면담을 나가면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오는 부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 경영의 또 PM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PM은 하나만 잘 알아서 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연구원님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하셨던 거, 지금 세 분의 선배 사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발표 내용 중에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궁금하셨던 부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안내드렸던 그 심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실시간으로 질문사항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보고 선택해서 여러분들 대신 제가 질문을 선배사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시는 동안 제가 조금 먼저 준비한 질문들을 선배님들께 좀 먼저 드릴게요. 좀 편안하게 첫 질문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것처럼 코나가 정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정말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고객분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게 되게 특이한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하지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이 디자인을 마주했을 때는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첫 인상. 개인적으로는 좀 당혹스러웠다기보다는 되게 반가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기획했던 차종 중에 그 YF 소나타 기억나시죠? 지금 이전 소나타 처음 나왔을 때 다들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개발 단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튀어도 될까? 파격적이어도 될까? 근데 이제 자동차란 게 그 워낙 많은 차들이 이제 길에서 굴러다니다 보니까 일단 눈에 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만들어지면 라이프 사이클이 6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 라이프 사이클 끝까지 신선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코나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오랜만에 나온 디자인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반가웠다는 약간 피드백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죠? YF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고 파충류냐, 왜 곤충룩이다 이런 말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많은 만족감과 호평을 받았던 디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이어서 이게 글로벌 경영 연구소, 사실 경영기획이라는 직무는 직무부터가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저렇게 조사를 하려면 접근 방식 조금 깊지 않을까? 내가 학사인데 조금 업무를 하는데 제한이나 제약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시는 지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제로 글로벌 경영 연구소의 그 경영기획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구성원분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리님.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석사가 아니면 글로벌 경영연구소에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연구소 내에 석사나 박사 학위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또 경향을 보면 신입사원분들은 학사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뭐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리님 학위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학사이기 때문에 학사지만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잘하시는 분들로만 모셨으니까요. 전혀 부담 없고 학사분들도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재채용팀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데 단연코 학사분들의 입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 학위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무 그리고 조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질문 심플로우를 통해서 남겨주신 질문에서도 학위라던가 본인의 전공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올려주신 질문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질문 조금 여쭤볼게요. 연구원님, 장고연구원님, PM이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지원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PM으로 역할하고 계시는 선배 사원님으로서 조금 지원자님들께 팁이라도 될 수 있다면 PM이 가져야 되는 역량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공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PM도 전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PM이란 조직은 저희 자동차 회사 내부에서 PM보다 리더십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고 생각해서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물론 책도 많고 어디서 리더십 강연 듣는 것도 많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한번 본인이 이제 리더가 돼서 어느 리더가 돼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PM 역할이 다양한 차량 개발 프로세스 상에 있는 사람들, 조직과 만나고 또 협의하고 어레인지하는 역할이 사실 가장 또 크다 보니까 연구원님께서 좋은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대리님께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경영연구소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자가 계신데요. 실제로 간단하게나마 대리님께서 아침에 뭐 어떤 종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하는 일이요? 네. 아까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린 게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인데 저희는 업무 스콥이 되게 넓습니다. 넓고요. 회사에서 가장 의구심을 갖고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 동향 그리고 글로벌 산업 동향 이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의문을 갖고 이것이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 어떤 파급력을 갖고 다가올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미래에 있어서 이 일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게 저희 GBIC, 글로벌 경영연구소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그리고 다각화된 시야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차장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전략, 그리고 기획, 직무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직무 역량이 있다면 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직무 역량이 그래도 제일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며 또 추가적으로 상품 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점이 참 어렵더라라는 한 가지씩으로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저는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가장 필요한 역량은 앞서 그 상품 컨셉 빌딩에서 느끼셨지만 비단 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차별화된 컨셉을 빌딩하는 게 메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 패턴대로만 흘러가면 사실은 컨셉이건 상품이건 차별화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저희 후배 중에서도 가장 이뻐 보이는 후배들은 이제 근데 꼭 그게 정답인가요? 이렇게 되묻는 친구들?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라고 전혀 생각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참 귀여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궁극적으로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경쟁사들의 상품 기획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고민들이 투영된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다른 차별화된 컨셉, 상품을 빌딩을 하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네. 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도움이 되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현장에서 질문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H스토리 선배사원 세 분과의 H스토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지만 저희가 종일 저희 3층 장소에서 본부 PR과 직무 토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계시는 다양한 선배 사원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묻고 답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뒀으니까 여러분들 H스토리와 3층에 있는 본부 PR, 직무 토크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들 더 많이 해소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코나에 대한 개발 과정 선배사원님 세 분과 함께 다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상으로 이렇게 코나 탐험대 말씀을 드리고요. 선배사원님들과 함께 코나 탐험대 코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